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시 문호지라고 하는 동네에서 자동사하고 노지 채소, 하우스 채소 등을 하고 있는 문어농장인 이남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올 초에 대유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엠버서더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엠버서더 선정되면서 농업에 도움이 될 만한 대유의 로고가 들어가 있는 대유 유튜브죠. 대유맨이라고 이름이 써있는 이렇게 보시는 명패 같은 것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엠버서더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구독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은 뭐를 말씀드릴까 하냐면, 제가 벼농사를 좀 짓고 있는데 저희 보면 이제 모짜리라고 하죠. 겹치를 파종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조금 지났는데, 그래서 저희 겹치 파종한 것 좀 보여드리고, 또 이 과정에서 유의사항이 무엇이 있을지, 저는 어떤 품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약재들을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같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모짜리한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노지에 모짜리를 했고요. 아직 자라기가 좀 덜 자라서 부직포를 덮어놨습니다. 오늘이 5월 4일이거든요. 빠른 경우에는 5월 초쯤에도 이양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심은 품종이 골든킨 2호라고 하는 화성시에서 로열티를 가지고 있는 품종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중반생종이라서 아직은 심기에는 많이 이른 품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직 운로 중이고요. 보시면은 아직 좀 짧죠? 이렇게 아직은 좀 작습니다. 저희가 이게 위치가 썩 좋지는 않은데, 산 밑이라 좀 그늘도 져서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생김 상태가 그렇게 대단히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지금까지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골든킨 2호로 도정된 쌀이 저희가 수향미라고 부르거든요. 누룽지 향이 좀 나는 그런 쌀, 코스트코에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이 육묘 과정에서 좀 주의할 점은, 이 부직포를 좀 덮어놨는데 이걸 너무 빨리 거두면은 바람이 맞으면서 금방 말라요. 말르면서 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거두면은 크게 자란 모들이 좀 과성장하는 경우도 있고, 더운 날씨 때문에 끝부분이 좀 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잘 관찰을 하시면서 이제 걷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경기도 화성시 쪽은 수도권 남부이면서 좀 비교적 따뜻하고 논 토양 상태도 좀 좋은 편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초에 이제 조생종 벼들은 이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아마 5월 중순쯤 지나서 이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게 대충 봐가지고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정량적으로 따지자면 20cm 전후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내실 때도 이게 뭐가 길었을 때 좋은 논의 상태가 있고, 좀 짧았을 때 좋은 논의 상태가 있거든요. 지역마다 논에 물을 얼마나 넣을 수 있느냐의 차이도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귀한 동네에서는 좀 물을 많이 못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따라서 모 길이가 좀 적합한 정도가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모를 내실 때는 이제 길이는 20cm 전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모의 색깔은 진한 녹색 웬만하면 괜찮습니다. 노란색이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꽂혔다가 다 죽거나 그러지는 또 않거든요. 가급적 녹색인 좋은 모를 심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실 때는 이제 머리채를 잡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보시면 모의 요 부분을 이렇게 머리채 잡듯이 이렇게 꽉 움켜쥐면은 이렇게 모판에서 얘네들을 뽑아낼 수 있거든요. 충분히 모가 자라고 뿌리가 잘 형성이 되면은 이 모가 들었을 때 찢어지지 않아요. 한 손에 잡아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들었을 때.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뿌리에 모를 내는 게 가장 적합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너무 말라있으면 또 모가 이양기에서 잘 내려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물기를 좀 가지고 있어야 모를 이양하실 때 이제 수월하게 이양을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이양을 하실 때 또 다른 주의사항이 있다면은, 이양 전에는 로타리 친 논이 좀 적당량의 물을 좀 가둬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둬두고 있다가, 요즘에는 이양기들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측조시비기라고 하거든요. 측조시비기? 여기 보시면은 측조시비기 저희도 기계가 있는데 비료를 같이 주는 겁니다. 모를 내면서 모 옆에다가 모가 꽂힌 옆자리에 비료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기 비료를 주는 이삭거름이라고 하죠. 이삭거름을 주는 수고를 좀 덜 수 있다. 저거를 쓰는 경우에 이삭거름을 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이제 찾아보시고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료를 같이 주면서 중기 제초제도 같이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기계가 달려있는데 저희 기계도 달려있거든요. 네,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를 좀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척조 시비와 함께 이렇게 중기 제초제를 함께 이게 뿌려줄 수 있는, 살포할 수 있는 기계가 달려있고요. 이런 기계를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이제 이양 전에 이제 물을 담아놨던 거를 이양 직전에 좀 이렇게 빼줍니다. 물을 좀 많이 빼가지고 바닥이 좀 물이 자작하게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자작하게 있을 때까지 물을 빼준 뒤에 이양을 하시면은 논이 평탄화 작업이 되어 있다고 해도 어느 정도 높낮이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물이 많으면은 뜬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뜬모가 발생을 좀 예방을 해줄 수 있고요. 잘 꽂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양을 하고 난 다음에 물을 적당량, 이게 뭐가 너무 잠기지 않을 정도로 물을 채워주시면은 완벽하게 뭐 이양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양을 하시고 나서 이제 물을 담아주셨잖아요. 뭐가 잠기지 않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중기제초제를 같이 뿌리기 때문에 이 중기제초제가 물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나오면서 이렇게 물이 흐름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물이 흐름이 생기면 중기제초제의 약효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물이 흐름이 생기지 않도록 그 물을 그대로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최소한 5일 정도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논에서 발생하는 돌발, 해충 같은 것들 좀 예방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농업기술센터나 기술원 아니면 뭐 지역 농협 같은 데서도 관련 정보들을 좀 전달을 해주거든요, 농업인분들에게.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서 이제 예찰하시고 예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성시 지역이 또 이양 후에 뭐 잦은 뭐 강풍이 불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가지고 뭐가 흔들리지 않도록 물높이를 좀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간격 같은 경우는 이제 표준 간격은 30에서 15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기계를 보시면은 사용 설명서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은 간단하게 이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간격 같은 거를, 깊이 같은 것도 조절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조절이 가능하니까 그런 것들 확인하셔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량적으로 봤을 때는 30에 15cm가 가장 적정한 간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도 보시면은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이양 초기 때 5월쯤에 생각보다 강풍을 겪는 경우가 여러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급작스럽게 저온이나 비바람이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양 전후로 한 3일 정도 날씨 예보를 좀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최저 기온 12도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보가 있으면은 이양을 조금 늦추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모 같은 경우들도 너무 저온에 물이 있는 논에다가 이양을 하면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활착이 좀 늦어질 수 있거든요. 생육이 좀 더뎌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비해가지고 이양 직전에 물을 너무 차갑지 않게끔, 뭐 이게 유지 뭐 관리는 안 되지만은 좀 오전 중 따뜻할 때 작업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 냉해랑 가뭄 환경 스트레스에 좀 강한 작물을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이제 약재들을 좀 찾고 있는데요. 이번에 대유에서 시켈프라고 하는 이제 제품이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켈프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켈프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제 대유에서 나온 유기농업자재로 태평양 연안에서 자생하는 청정 가열조류와 녹색 해초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또 환경 스트레스 저항성 강화와 물질 대사 활동 촉진, 또 토양 미생물 활성도 증가와 토양 불균형 해소, 뭐 토양 건강 개선, 뭐 이런 다방면으로 좀 개선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CKF를 저희가 논 이양한 이후에 일부 구간 좀 사용을 해보고, 이제 처리 구간이랑 미처리 구간을 좀 비교를 해가지고 어떻게 좋은 결과가 있을지 한번 구독자분들께 내용을 한번 전달 드려볼까 합니다. 이상으로 문호농장의 이남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농사 대유비료 기쁨차가 방망곡곡 구석구석